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 밤 9시 56분입니다. 오늘도 좀 나가 있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리플은 잠시 후에 좀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오늘 한국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런 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기준을 다 붕괴시켰습니다. 그죠? 362 기다려보자라 말씀드렸죠. 종가상으로 362를 깨야 된다. 그래야 인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362를 붕괴한 게 아니고 오히려 362, 뭐 360짜리를 360.5, 뭐 361 이 자리를 지지하고 확인하고 올라간 꼴이 돼버려가지고 인버스는 또 곧버스는 또 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가격상으로도 2,880원 이거 붕괴가 됐기 때문에 얘도 뭐 당분간 할 게 없고요, 그죠?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가격을 돌파 안착하고 위쪽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서 해야지 지금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풋옵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풋옵션도 보시다시피 그 어떤 지켜야 될 라인들을 오늘 붕괴시켰기 때문에 얘도 그죠? 아직까지는 뭐라 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풋옵션이란 친구가 뭐 쌍바닥을 만들면서 또 여기서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있겠죠. 있지만 오늘 현재 지금 종가 상황으로서는 어떤 기준들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겠다, 그죠? 하방 관련된 것들 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도 어떤 선물은 뭐 어디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방 보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막 희망을 버리고 뭐 꼭 뭐 370 넘어가고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되긴 되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아직까지는 좀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주의해야 되는 거, 양봉이 튀어 올라왔으니까 하방은 주의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아무튼 이 선물 차트를 자세히 보면은 22일 날 개파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갭을 메꾸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일 종가가 얼마냐면 66.35인데 66.35까지는 이거를 메꾸고 가려는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갭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시장을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그죠? 코스피는 일단 기준이 다 붕괴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일단은 죽지는 않고 살아서 숨은 쉬고 있는데 상태가 좀 위태위태합니다. 얘도 코스닥 인버스인데 그 4,565원 뭐 이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키고는 있는데요. 이 코스피가 상승하면은 얘도 좀 안 좋겠죠, 그죠? 코스피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무튼 얘도 좀 주의는 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준 위에는 올라와 있어요. 단기적인 저점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워낙 강하니까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는 보자. 살아는 있지만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4,800원 정도는 돌파 한착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다? 전반적으로 좀 기다려보자. 그죠? 어제 좀 기대감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다시 그 기대감을 뭉개고 있습니다. 그 뭐 연말이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이 23일이죠. 23일 수요일인데 남은 거래일이 몇 거래일 안 돼요. 25일 날 크리스마스라 쉬고 뭐 한다고 쉬고 하면은 뭐 실제로 거래일 수가 이제 한 2020년이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4,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월봉이나 연봉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4거래일, 5거래일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이나 연봉을 예쁜 양봉으로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란 이야기죠, 그죠?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2020년이 워낙 주식이 많이 올랐던 한 해이기 때문에 그죠? 보통 어떤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좀 들고 있네요. 그래도 361을 어제까지 붕괴시키길래 혹시나 얘네 뭐 하나 싶었는데 혹시나는 일단 없었던 걸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를 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뭐 좀 일단은 너무 뭐 비관이나 너무나 뭐 희망이나 이런 거를 그죠? 뭐 지나친 희망이나 지나친 낙관, 지나친 비관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는 뭐 늘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그 트럼프 뭐 서명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서명을 안 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땡깡 부리고 있고요. 땡깡 부린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걸 좀 내세우고 싶으신가 봐요. 보시다시피 서명 거부를 하셨답니다. 이로 인해서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한 10시 10분인가 오전 10시인가까지 시원하게 빠졌죠. 예. 시원하게 빠지다가 애플이 전기차 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LG전자가 여러분들 상한가 가는 꼴을 보네요. 그죠? 세상에 살다 하여튼 올해 정말 재밌습니다. 올해 뭐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다 오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뭐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대형주가 막 폭등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이런 일까지 보고 있고 하여튼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전기차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정확하게 10시 10분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시세를 주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장이 정확하게 반등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무튼 좀 시장을 끌어올렸다. 당연히 그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LG 그룹주들이 통째로 움직이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겠죠. 네. 시장 분위기 메이커를 LG 그룹주가 충분히 해줬고 그로 인해서 뭐 관련된 전기전자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어떤 뭐 전기차 이러면서 어떤 기대감에 또 다시 주식시장이 뭐 많이 오른 이런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다? 기다리자. 그죠?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당분간 할 게 없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좀 어떤 좀 기분을 확 깨버리는 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한국장은 넣어놓고 이제 미국장하고 뭐 외국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달러하고 원화하고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달러 인덱스 보시다시피 그 장중에 좀 빠지다가 그 장중에 좀 오르다가 또 빠졌는데 90.5 오늘 이 부분 지지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지력이 중요해요. 그죠? 설명은 이미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어디다? 여기다. 그죠? 여기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 여부. 양봉으로 돌파해놓고 오늘 테스트에서 이 자리를 지지할 수 있는지 지지하면은 앞으로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력이 나오면서 여기가 어떤 그 턴어라운드의 어떤 그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하고 저기 위안화 정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강하죠, 그죠? 원달러 환율은 그 강하다라고 표현이 아니고 약하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원화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위안화나 달러에 비해서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 잘 보시고요. 이건 충분히 베팅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원화는 어떤 1103원이나 뭐 1100원이라는 자리를 이미 지지력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미래는 그죠? 굉장히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화 약세, 그죠?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상승 중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 딱히 이 1100원이나 1103원이나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계속 위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계속 보시면서 1115원 넘으면 더욱더 확신을 가지시고요. 1115원, 그죠? 1115원 정도 돌파 차가면 더욱더 확신 가지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언더슈팅이었다, 그죠? 지금까지 원화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계속 빠졌었는데요. 몇 달 단위로 이번에 드디어 다른 모습이 나왔죠. 무슨 모습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화가 강했으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빠졌다 반등 나오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빠졌다 반등 나오더라도 이 정도. 이까지 빠졌다가 반등 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가 그죠? 뭐 반등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다가 드디어 이제 이 하락폭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논리에서 보자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이날이 중요하죠. 이날 음봉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날 음봉부터 이렇게 사거래일 동안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을 수 있겠네요. 그죠? 아직 돌파 안착은 못했지만 최소한 어떤 뭔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정도 눈치채셔야겠죠. 지금까지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빠지면 반등이 절반도 못 올라오고 이 정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드디어 빠졌던 자리만큼 그대로 되돌리는 일이 드디어 12월 달 돼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고로 월봉 볼린저 밴드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물론 여기서 이대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주춤하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보시다시피 월봉 단위로 아랫꼬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월봉당 이게 지금 월봉상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나 음봉이거나 될 텐데 결과적으로 1월 달 월봉에서도 다시 한번 양봉이나 아래 꼬리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들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건전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는데 참고로만 들으시고, 아무튼 원화 약세 좋습니다, 그죠? 원화 약세 이런 모습 보시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아,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 계속 위쪽으로만 올라가는 것도 녹록지가 않겠구나. 환율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라는 점 정도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한국장 이야기 마치고 위안화 정도 확인해 봅시다. 위안화도 아무튼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바닥 다지는 과정을 좀 지나치게 오래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요. 뭐 오늘까지 이런 모습 괜찮다 칩시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 이렇게 음봉이면 내일 정도는 반드시 양봉으로 다시 어디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역외 환율은 조금 더 위안화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역외 환율인데, 위안화 역외 환율인데요. 이게 위안화 역외 환율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높이고 있긴 하거든요. 역외 환율 쪽에서는 조금 더 위안화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위안화는 그죠? 위안화는 최소한 뭐 말씀드렸다시피 6.55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 6.55 정도 돌파 한 짝 해야 뭐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위안화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6.55를 돌파한 척 해야 6.5를 돌파한 척 해야 이 밑에 있는 이 구간이 저점 다지기 구간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아무튼 저점을 다지는지 아니면 또 죽으려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현재로서는 일단은 저점이 높아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도 주목하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 은은하게 그 어떤 버블의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이 버블의 기운, 관성, 그죠? 한쪽으로 계속 가려는 힘, 이 관성의 힘에 입어서 계속 주식시장은 조금씩 서서히 올라는 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주식시장 올라가는 속도는 어쨌든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양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양봉 하면서 어디 자리를 확 넘어갔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원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드디어 그 자리를 다 V자로 거의 다 되돌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슬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저점이 슬슬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요. 뭐 이거 주식만 보자, 뭐 환율만 보자, 이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시장 상황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 판단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시장 상황 판단은 다양한 요소들을 관찰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매매의 결정, 내가 사고 파는 기준은 이 실제적으로 내가 사고 파는 그 자산의 가격, 뭐 예를 들어서 S&P 인버스를 잡는다 라고 하면 S&P 지수의 그 가격, 그거 자체가 어떤 매매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요. 오늘 밤은 뭐 글쎄요, 미국 시장도 계속 사실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서 저도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3665 S&P 하도 얘기해서 그죠? 3665 만약에 오늘도 하락하면서 3665를 붕괴시킨다면은 뭐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거래일 동안 또 저항을 확인했네라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오늘 밤에 이렇게 양봉 달고 올라오면은 또 다시 어떤 저항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이렇게 달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랫꼬리 달고 상승 마감하면 3거래일 동안 3665를 지켰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 나스닥도 그렇겠죠? 나스닥도 오늘 최소 어제 나온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좀 빠져줘야 뭐 빠진다 어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방향성이 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뭐 좀 반등의 냄새들이 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을 살펴보면은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그걸 한 거거든요. 한국 코스피는 이게 S&P인데요. 이날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전 세계가.
이 12월 21일 날 개파락 출발해서 지금 여기 갭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는 이 갭을 거의 이제 오늘 이 갭을 거의 메꿀랑 말랑 좀 했었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미국도 지금 여기 21일 날 나왔던 이 개파락에 있는 이 갭 부분을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전 포인트는 제 생각엔 이 갭파락, 미국 현물지수 S&P 현물지수에서 21일 날 개파락했던 이 갭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부를 좀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의 관전 포인트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갭을 메꿨네요. 나스닥은 제외하고요. 아무튼 S&P 쪽에서는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런 부분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 정도까지 할게요. 참 테슬라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안 됐죠? 예. 근데 일단 애플 전기차 이야기 나오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좀 약하긴 할 겁니다. 그죠? 애플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프리마켓에서 지금 1% 정도 하락 출발한다고 하긴 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개파락 출발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뭔가 어디가 좀 붕괴가 되거나 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테슬라 인버스 좀 주의하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테슬라 차트를 봐도 그렇고, 그 테슬라 인버스 이 상품을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조금 좀 불안해요.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은 이 테슬라 인버스인데, 이게 어떤 지지력을 만드는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 테슬라 인버스 이건 가만히 보시면은 엄밀히 따지면 뭐 여기 정도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 여기는 이 파란 선을 3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이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테슬라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뭔가 어떤 기준이라고 할 만한 선은 있긴 있는데, 이거 보고 들어가기엔 조금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아직까지는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런 거는 소액으로 하시고 소액으로 하시고 사놓고 적당히 잊어버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